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왜 빚을 권하는 사회인가, 그리고 한국은행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M2 통화와 비교해 가지고 예를 들면 1990년도 초반에 병장 월급과 지금 2020년 병장 월급, 그 다음에 시중에 얼마만큼 돈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가, 즉 1990년도와 2000년도, 2013, 14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통화량이 시중에 풀렸는가, M2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과연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과연 이 빚을 권하는 사회가 바람직한가, 왜 이런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거는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곧 신용대출 건드리니 최대로 받아놔라 해가지고 성지가 된 은행원의 예언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은행원 조언으로는 신용대출까지 건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든지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신용대출을 정부가 규제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모 은행원이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일반인들이 그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최대로 받아놔라 라는 게 이 모 은행원의 핵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SNS에 글이 올려오고 나니까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왜, 물론 은행 같은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돈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윤이 많이 나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과연 이 빚을 권하는 즉 융자를 권하는 사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신용대출도 받기 어려워지나 해가지고 규제 위반 철저히 점검하겠다 하는 거고, 신용대출 주담대 금리 역전해서 신용대출이 금리가 더 저렴하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를 부르나, 이런 헤드라인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자 해서 가계부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M2 통화량,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M2 한 30년 동안 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후반부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보면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이죠. 가계 신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637조 3천억 원으로 3월 말 대비 25조 증가했다. 2분기 말, 즉 6월 말이겠죠. 가계대출 잔액은 1545조 7천억 원으로 지난 1분기 말 1521조 8천억보다 23조가 늘었다.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73조, 지난 1분기 말보다 14조 8천억이 증가했다. 증가액은 지난 1분기보다도 5천억 축소됐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잔액이 672조 7천억으로 지난 1분기, 그러니까 1월달에서 3월달, 3월 말보다 9조 1천억 원이 증가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1조 9천억 원의 5배 수준으로 신용대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니까 신용대출 쪽으로 5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런 내용이죠.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특히 정권사 신용공여 증가액은 7조 9천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 B2 열풍의 결과다.
특히 증권사에서 이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주식을 구매하는 게 사상 최대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빚내서 지금 뭐 부동산이든 특히 주식이든 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신문 기사를 많이 지금 헤드라인 뉴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 광풍, 가계부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끌어올린 B2, 신용대출 중점 관리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이런 헤드라인 기사도 있고, 가계부채 사상 최고치다. B2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증권사 신용공여액도 최대다. 주식 사면서 대출을 이렇게 산다 이거죠. 이런 이야기. 그래서 모 사설에는 급증한 신용대출, 가계부채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기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요즘 일반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할까? M2 가면 쉽게 말해서 쉽게 현금으로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M2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의 통화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요거는 15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0년도까지입니다. 한 5년 정도의 M2.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있죠.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증감률을 잘 보면 여기 지금 여기 한 10%고 여기 2%입니다. 이거 계략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M2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평균을 눈대중으로 했죠. 계략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이게 평균이 아니겠는가 이러면 매년 6%씩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2015년도에는 돈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한 8%, 9%.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는 거의 9% 가까이 2002년 3월 이후로는 거의 9%, 10% 최고대로 지금 돈이 시중에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중에 돈이 보면 많이 풀리고 있죠. 이게 2020년 2월입니다. 이게 2월이고 3월이고 4, 5, 6 지금 엄청나게 한 10% 가까이 9%에서 10%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전년 동기 대비.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푸른색 화살표 있죠. 푸른색 화살표는 뭔가 하면 평균 잔액입니다. 자, 15년 7월 달에는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단위가 10억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입니까? 하여튼 지금 수치보다는 뭔가 하면 이 양이 증가하는 속도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M2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단위를 떠나가지고 이걸 2.2라고 봅시다. 15년도에 2.2였는데 지금 거의 얼마입니까? 3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50%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집값이, 여러분 월급이 만일에 이때 15년도에 220만원 이렇게 월급을 받았으면 지금은 300만원 받아야 된다 이거죠. 300만원 받으면 그냥 본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15년도에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한 2억 2천이었으면 지금 3억 한다는 것은 단지 뭡니까?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그냥 본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곱하기 한 2 정도 합시다. 그럼 여러분 2015년 7월 달에 만일에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4억 4천 했다. 그러면 지금 6억 정도 되면 그냥 본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90년도에서 2020년까지 M2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0년도 요거는 뭔가 0.127 정도 됩니다. 90년 1월 달에. 지금 2020년도 보면 지금 3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배 정도 시중에 돈이 풀렸다 이거죠. 90년도의 초반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한 30배 정도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군대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싫어하는데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초반에 병장 월급이 한 10,000원 조금 안 되는가 10,000원 정도였습니다. 10,000원 정도. 자, 그러면 10,000원 했는데 지금 2020년도에 병장 월급이 얼마인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54만원 정도 됩니다. 54만원 병장 월급. 그럼 병장 월급은 뭡니까? 통화량보다도 더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통화량은 한 30배 증가했는데 병장 월급은 한 54배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군인들의 월급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올랐다. 근데 25년도에는 이 54만원이 한 100만원 정도 된다 하죠. 그럼 30년 동안 지금 54배 병장 월급이 늘어났고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거의 30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빚을 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자산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수치적으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국은행에 있죠. 지표를 보고 하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1990년도에 90년 대비 2020년에는 통화량이 한 24배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아까 제가 30배 했습니다만은 이게 한 정확하게 제가 계산기를 해보니까 한 2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2000년, 2020년,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은 4배 정도, 4.4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여러분 집을 샀는 사람은 1억 주고 산 사람은 지금 한 4억 4천 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 대비 2020년도는 이게 1.6배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자산,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이나 이런 데를 투자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식하는 분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금융 쪽에 있죠. 금융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주식, 채권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유달리 부동산에 대한 사랑이 깊다. 이래서 너무 부동산으로 쏠리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부동산, 채권, 뭡니까? 주식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은 주식이 가장 안정적이죠. 주식 투자해서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부동산이죠.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게든 간에 이유가 어떻게든 간에 주식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 게임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있죠. 이렇게 잘 짜여진 금융 시스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통 주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는 실패 있는 투자가 훨씬 많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한국에는 오히려 뭔가 하면 부동산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 그 다음에 예적금 그리고 주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국과는 정반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이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도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신문이나 여러 가지 있죠. 사설에서도 뭔가 하면 그러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있죠.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 수입원에서 감당할 범위 내에서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나 생각하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고 이건 확신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무리하게 부채를 내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뭡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차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시작되었다라는 정부의 발표, 일본의 어떤 우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위기가 도래할지 모르죠. 지금 실물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2차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길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는 있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은행이나 기타 등등에서 빚을 권하는가를 봤을 때는 통화량이 1990년 대비해서는 거의 24배, 2000년도 대비해서는 4.4배, 2012년 대비해서는 1.6배로 이렇게 증가했다 이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자산, 부동산, 채권, 금은, 석유, 곡물 이런 데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지금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2차 팬데믹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범위 내에서 투자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자, 이런 차원에서 과거의 M2와 지금 현재의 M2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